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일요일이기도 하고 또 설날이기도 합니다. 2023년의 설날인데 1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생소한 숫자인데 2023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생소한데 벌써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더 좋은 이제 매매 기법이나 차트를 보는 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2023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설날이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날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종가 매매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동안 수익 매매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올려달라라고 하는 부탁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날 선물 2탄입니다. 그래서 설날 선물 2탄으로 수익 매매에 대한 기법을 공개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익 매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익 매매가 뭔지는 아시죠? 네. 수익 매매는 단타도 아니고 그뭐 중장기도 아니고 그 중간 형태가 수익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기준은 보통 빠르면 이제 일주일에서 4주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2주에서 한 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빠른 경우에는 뭐 한 일주일 정도만 해도 이제 끝날 수가 있으니까 한 일주일에서 4주일, 한 달 사이에 아주 짧지도 않고 아주 길지도 않은 그런 이제 매매 기법이 수익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가 매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종가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매매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 매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매 기법도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매 기법이 됩니다. 직장인 분들이 하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차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매매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정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 단타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단타 같은 경우는 이제 온전히 장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단타 매매보다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가 부근에 아주 짧은 시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종가 매매나 아니면은 수익 매매. 이 수익 매매 같은 경우는 음, 그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매매나 이런 매매 기법을 본인한테 이제 맞는 그런 기법들을 정립을 한 다음에 그 기법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매매는 직장인분들이 하시기에도 좋고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도 아주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좋은 매매 기법이 됩니다. 대신에 하나를 좀 아셔야 될 게 단타가 아니에요, 수익 매매는. 그래서 조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그런 기다림의 미학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조급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점만 조금 보완할 수 있고 좀 기다릴 줄만 알면 수익 매매는 굉장히 좋은 매매 기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매 기법이 중요한 것은 뇌동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함이죠. 뇌동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매매 기법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매매 기법이 있어야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수익을 못 낸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투자법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은 도박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매매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그 매매 종목을 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매매 종목이 선정이 됐으면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할 건지, 그리고 목표 수익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이 종목이 내 예상과는 반대로 흘러갈 때,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하락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 손절은 어떻게 손절선을 잡고 매매를 할 건지,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 종목을 선정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샀어요. 그럼 이 종목을 왜 사셨냐? 라고 여쭤보면 뭐 그냥 좋아 보여서 좋다고 하길래 뭐 이렇게 원칙 없이 그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원칙 없는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대책이 좀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는 매매 기법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매 기법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종목 선정이 있어야 돼요. 종목 선정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 매수 타점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손절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손절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그 플랜을 가지고 진입을 해야겠죠.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내 예상대로만 움직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내 예상과는 반대로 주가가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선을 이탈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 손절을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냐? 내가 10종목으로 수익을 내도 한 종목 가지고 그 수익이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손절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선을 우리 나름대로 정해서 그 손절선을 지키는 것도 올바른 매매 방법의 하나입니다. 흔히들 손절을 왜 못하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보면 그 종목이 그러니까 내가 손절한 다음에 그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서 손절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내가 손절한 다음에. 그리고 손절한 다음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손절하고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그 종목은 어때요? 잘 안 보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라도 혹시 그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면은 내가 그때 괜히 손절을 할 걸, 손절하지 말 걸 괜히 손절을 했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그것은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게 100%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음, 공부를 해서 어떤 좋은 매수 자리를 찾고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하고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기준이 100%다 맞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할 때는 좀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수익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종목 선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스윙이나 중장기 종목을 선정할 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본다, 아니면은 그 기업의 섹터를 보고 그 섹터의 미래 전망을 한번 살펴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국내나 이 국내외의 경제 상황, 뭐 아니면은 경제 전망, 뭐 이런 것들 중요시한다, 이렇게 원칙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어 물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아도 주도주가 반드시 있고 주도 섹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주도주를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해도 좋고, 그런 주도주를 가지고 수익 매매를 해도 좋고, 또 그런 주도주를 가지고 중장기 매매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주도주를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은 그 시장의 주도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매매의 종목 선정은, 네,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주도주는 뭐냐? 우리가 이제 차트로 먼저 이제 알아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정배열이겠어요, 역배열이겠어요? 당연히 정배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동평균선 정배열 종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타점. 이 매수 타점은, 그러니까 수익 매매의 매수 타점은 단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일봉보다는 주봉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은 주봉상 주가의 눌림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 수익. 목표 수익은, 이거는 뭐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정한 목표 수익은 대략 15%에서 20% 정도의 목표 수익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에서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20%에서 절반, 뭐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좋고, 15%에서 절반 수익 실현을 한 후에 20%까지 못 가고, 네, 다시 15%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나머지 물량을 다 정리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절선, 손절선도 굉장히 중요하죠. 손절선은, 우리가 이제 산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지 자리가 되겠죠. 산 자리, 지지선에서 사는데, 이 지지선에서 마이너스 10% 이상 빠질 경우, 이럴 경우에 손절을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차트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종목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지표 추가, 그리고 여기에 가격 이동평균 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수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수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확인 누르면은, 네,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거를 조금 색깔을 좀 바꿀게요. 네, 5일선을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진하게 할게요.
21선. 네, 21선도 조금 진하게. 61선. 61선은 안 진하게 하겠습니다. 121선. 그리고 241선. 241선도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종목, 그러니까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2022년의 주도주가 뭐예요? 2022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 금양입니다. 금양. 금양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동평균선이 어때요? 정배열이죠. 이동평균선 정배열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동평균선이 언제 정배열됐냐? 그러면 2022년 7월 이후에 정배열이 됐습니다. 그럼 2022년 7월 이후에 정배열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눌림 구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눌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점을 일봉으로 보면은 뭐 정확하게 지지선이 어딘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봉으로 보면은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의 주봉입니다. 7월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오죠. 일봉상 이동평균선이 완전 정배열된 상태입니다. 주봉 차트에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지표 추가,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치시고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목균형표가 설정이 됩니다. 일목균형표는 지난번에 이제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후행 스팬, 선행 스팬 1, 2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후행 스팬이나 선행 스팬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후행 스팬이나 선행 스팬을 사용해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안 하니까 이건 뭐 제 기준이에요. 이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사용하셔서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설정으로 가서 전환선, 기준선만 남기고, 후행 스팬, 선행 스팬 1, 2 지우겠습니다. 전환선을 파란색으로 하고 조금 진하게, 그리고 기준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선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없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눌림 구간에서 이 전환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1차입니다. 여기가 2차. 이렇게 해서 1차, 2차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그 금양 같은 경우는 전환선 근처에 오는 게 여기에 오죠. 그래서 여기에 오고, 이게 이제 주봉이니까 1주, 2주, 약 한 2주가 좀 안 되는 기간에 목표 수익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그 수익 매매라고 불리는 기간, 2주에서 한 달, 그러니까 2주에서 4주 정도가 전형적인 수익 매매의 기간인데, 이것도 개인마다 이제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수익 매매의 기간을 보는 게.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2주에서 4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 매매의 전형적인 기간 안에 이 수익 구간에 도달을 한 전형적인 수익 매매의 모범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좀 볼까요? 다른 종목들, 작년에 이제 금양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작년 주도주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한미글로벌이 있습니다. 그래 한미글로벌 차트를 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완전 정배열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찍고 가죠. 이 자리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일봉으로 보면 조금 애매해요, 이 자리가. 그런데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금양처럼 주봉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정확하죠. 굉장히 정확하게 일목균형표에 전환선과 기준선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우 좋은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상승이 60%, 55%, 60% 이렇게 나왔는데 다 못 먹어요. 15%에서 절반, 20%에서 절반 이렇게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 가시죠?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종목들을 대상으로 이 주봉의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보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어렵지 않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준비만 돼 있으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정도 아무 종목이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평균선 정배열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역배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동평균선 정배열은 상승의 힘이 강하다. 그런데 상승을 할 때 일방적으로 매일 상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동을 잘 타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 파동 안에서 그 수익 구간을 내는 것,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것이 이 수익 매매의 목표입니다. 이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종목들은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거검색식에서 일단 이동평균을 치시고 주가 이동평균 배열이 있습니다.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하나 더 할게요. 주가 이동평균 비교 라고 해서 121선이 241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온 종목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주봉에 들어가서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하셨죠? 오늘 알려드린 매매 기법은 제가 정말 크게 마음 먹고 알려드린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 기법입니다. 가끔 댓글에 보면은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 알려줘도 어차피 이거 못 따라해요. 막 그런 댓글이 있는데 글쎄요. 그 따라하고 못 따라하고는 물론 개개인마다 이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 된다고만 생각하면은 평생 주식 못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죠. 예의가 좀 샜는데 지금 알려드린 매매 기법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쉽고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입니다. 좋은 매매 기법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설날 명절이죠. 설날 선물 1탄은 엊그저께 드렸고 오늘은 2탄입니다. 그래서 설날 선물 2탄으로 수익 매매 기법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매매에 도움이 되셔서 늘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